아들은 어머니를 유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제거 대상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8살 손녀는 할머니가 곧 사라질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노년 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인함,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끝내 존엄을 지켜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이야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나가주시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전제품을 처분하듯 담담하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연자 씨는 그날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구 수성구 신축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건 엄마도 알잖아요. 우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한데 생활비까지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아들 박준호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42세, 한때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사업 실패 이후 그는 변했습니다. 표정은 무기력했지만 말만은 공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볼게요. 거기가 엄마한테도 더 나을 거예요. 며느리 이서윤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차림, 공손한 표정.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김연자 씨는 평생을 일했습니다. 전직 간호조무사, 경북 영주의 작은 요양병원과 동네 의원에서 30년을 야간 근무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습니다. 산업재해,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밤을 새우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박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녀는 고마웠습니다. 경북 영주 시골집을 비우고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낡은 단독주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이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불려왔다는 것을. 엄마, 영주집 처분하면 어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빚 정리하고 우리도 좀 숨통 트이게요. 엄마 명의니까 엄마가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김연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긴 집이다. 내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 집만은 지켜야 해. 순간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켜서 뭐 하게요? 엄마 혼자 가서 살 것도 아니면서 그냥 돈 묶어두는 게 무슨 의미예요? 며느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은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김연자 씨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벽 너머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고집불통이야. 쉬, 들려. 들으면 어때? 어차피 우리 말이 맞잖아. 그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버티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방법을 찾아야지. 김연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평생을 일했고 아들을 키웠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손녀 하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8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니?
아빠가 그랬어. 할머니는 올해 못 일어날 거래. 김연자 씨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제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손녀의 말은 김연자 씨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못 일어날 거래.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김연자 씨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이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뭔데? 요양원 상담 자료요. 저희가 알아봤어요. 여기 괜찮더라고요. 김연자 씨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했잖니? 어머님, 이건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여기서 계속 사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한테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김연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손녀도 봐야 하고 내가 할 일이 있어.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 일이요? 어머님이 하은이한테 뭘 가르치시는데요? 뭐? 하은이가 요즘 학교에서 말썽이에요. 선생님한테 이상한 말 한다고 연락 왔어요. 할머니가 밤에 무서운 얘기 해준대요. 김연자 씨는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옛날 이야기 들려준 것뿐인데. 옛날 이야기요? 귀신 나오고 사람 죽는 얘기가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박준호는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왜? 하은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애가 학교에서 할머니가 이상한 얘기 해준다고 했대요. 무슨 일이에요? 김연자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옛날 호랑이 이야기 해준 게 다야. 호랑이 이야기요? 요즘 애들이 그런 거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애가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데. 그건 내가 몰랐어. 미안하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계속 이래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계속 버티잖아요. 영주 집도, 요양원도 다 거부하고. 엄마는 편하시겠지만 우리는 매일 스트레스예요. 김연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짐 되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건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김연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 것, 영주 집을 지키려 한 것, 요양원을 거부한 것, 그 모든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연자 씨는 평소처럼 당뇨약과 혈압약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약통을 열었을 때 알약 개수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 2알 남았는데. 새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걸까요? 나이 탓일까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날 오후 손녀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달리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랑 얘기 좀 할래? 싫어요. 왜?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하은이는 대답 대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랑 말하지 말래요. 김연자 씨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김연자 씨는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그런데 소파 위에 아들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본 화면에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약 추가로 넣었어. 조금씩 늘리면 몰라. 김연자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약통의 이상한 개수, 손녀의 이상한 말,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조급함. 김연자 씨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잘못된 건 누구였을까요? 김연자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기로. 새벽 4시,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연자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은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녀 생일이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약 추가로 넣었어. 조금씩 늘리면 몰라. 혈압약이랑 당뇨약 같이 늘리면 어떻게 돼? 일단 어지럼증 심해지고 낙상 가능성 높아져.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고사 처리 가능? 가능. 노인 낙상은 흔한 일이니까. 김연자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2주 전. 하은이한테 대사 연습시켰어. 할머니가 무서운 얘기 해줬어요. 라고. 녹음은? 편집 끝났어. 할머니가 애 때리는 것처럼 만들었어. 이거면 충분해. 잘했어. 이러면 요양원 보내는 명분도 생기고. 명분. 어차피 그 전에 끝낼 거잖아. 그래. 빨리 끝내자. 김연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그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며느리 이서윤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김연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 봤어. 이 휴대폰에 다 있어. 약 늘린 것도, 녹음 조작한 것도, 하은이한테 연습시킨 것도. 이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저희는 어머님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빚은 쌓이고 생활비는 모자라고. 어머님은 그냥 집에 앉아서 돈 쓰기만 하잖아요. 나는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존재 자체가 돈이에요. 밥값, 난방비, 약값,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주집. 김연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이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고예요. 노인 낙상. 흔한 일이죠. 경찰도 의심 안 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박준호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시간에. 김연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왜요? 이게 내가 원한 거니?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빚이 1억이 넘어요. 이자만 매달 300만 원이에요. 이대로는 우리 가족 다 망해요. 그래서 나를 죽여?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어차피 엄마도 오래 못 사잖아요. 그냥 조금 일찍 끝내는 거예요. 김연자 씨는 웃었습니다. 슬프고 허망하고 믿기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일했는지 알아? 30년을 밤새며 간호조무사로 일했어. 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내가 벌었어. 알아요. 근데 이게 내 대가야? 내 아들한테 죽임 당하는 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현실 문제예요. 어머님이 양보하시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어요. 양보. 내 목숨을 양보하라고? 영주 집만 넘기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김연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그 집은 내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이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넘길 수 없어. 순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는 우리가 망하는 걸 보고 싶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거리에 나앉아도 괜찮아요? 김연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야. 내가 짐이 됐다고 해서 죽여도 되는 존재는 아니야.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녀 하은이가 방문 틈 사이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김연자 씨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너는 잘못 없어. 며느리가 재빨리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하은아, 방으로 가. 하지만, 엄마, 가. 김연자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 집을 나가겠어. 어디로요? 경찰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너희가 한 일은 살인 미수야. 나는 신고할 거야. 며느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시면 어머님도 끝이에요. 누가 믿겠어요? 노인이 아들을 모함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김연자 씨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증거가 있어.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다 있어.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김연자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은 서로 죽이지 않아. 그녀는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김연자 씨는 새벽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69세 노인이 새벽에 찾아와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하는 것.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를 보고 녹음 파일을 듣고 약 처방 기록을 확인한 후 경찰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며칠 후 아들 박준호와 며느리 이서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 계획, 조작된 녹음 파일, 손녀에게 연습시킨 거짓 증언. 아들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법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살인 미수 및 존속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서윤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손녀 하은이는 친가 쪽 친척에게 임시 보호 조치되었습니다. 김연자 씨는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 하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거짓말해서
김연자 씨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은아, 너는 잘못 없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는 안전할 거야.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노년 학대, 가족 내 살인 미수.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최종 판결. 박준호는 징역 5년, 이서윤은 징역 3년 6개월. 김연자 씨는 방청석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연자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를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만, 이제 너는 내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해. 그게 내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이야. 재판이 끝난 후 김연자 씨는 경북 영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시골집. 낡고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은퇴 형사 최만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연자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비슷한 피해자들도 목소리 낼 수 있게 됐어요. 김연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는 걸. 손녀 하은이는 가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김연자 씨는 답장을 썼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너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몇 달 후 김연자 씨는 지역 노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용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겁이 많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김연자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해자를 키웁니다. 말하는 것이 두렵지만 그것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경북 영주의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손녀는 언젠가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자식을 어디까지 용서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김연자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